걸버스터인지 이 6분이 확인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조진웅 씨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동천에서 원어 마수대 팀장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조진웅 씨. 지금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조진웅 씨 어저께 혹시 치아 뼈 이식 수술하셨나요? 예, 지금 그 때문에 좀 살짝 부어 있는데 예. 오늘은 뭐 말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아파요. 수술 통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독전이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독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독전에서 서영랑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이렇게 이 독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가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많이 재밌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령 씨. 네, 독전에서 오연옥 역을 맡은 김성현입니다. 오늘 우리 독전 영화에 좋은 여배우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나왔네요. 약간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지원 씨. 예, 독전에서 브라이언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혜준 씨. 네, 독전의 선창역을 맡은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전의 연출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앞에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 독전 어떤 영화입니까? 예, 일단 설정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독하고 미친 캐릭터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께서 모두 그 독한 캐릭터들을 열연을 해주신 건데요. 캐릭터 소개를 아까 이제 간단하게도 해주셨는데 이 독전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쭐게요. 조진웅 씨부터. 굉장히 독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뭔가 풀리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고집과 집착과 그렇게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적당히 수사권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인간이 그걸 끌려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몸소 부딪혀 보는 거 재밌겠다. 하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네. 인권은 오늘 지금 어디에 있으면 수술 투혼으로 오셨습니다. 인권을 위한. 수술을 4시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류준열 씨 선택하게 된 계기.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과 특히 감독님 작품을 이렇게 함께 명작이 많잖아요. 네,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 독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가까운 그런 독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 끌리고 이 배우분들이 끌렸군요. 예. 김성령 씨. 네, 기존의 그 전 작품들에 비해서 그 조직의 보스라는 역이 굉장히 가장 먼저 끌렸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가 결정사항 중에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항상 뵙고 싶었던 분이고 또 배우들도 훌륭해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그랬더니 김성령 씨께서 예술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승원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책임은 못 지고 뭔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등장할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헤매고 다녔어요.
마침 이 영화의 제작자인 임모 제작자가 네. 저하고 친분 관계가 꽤나 길고요. 네. 그렇다고 막역한 사이는 아니고요. 네, 친분만 있을 뿐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우정 출연 이제 특별 출연하는데 사실 우정이 그렇게 깊진 않았거든요. 저희 차승원 씨 오늘 너무 많은 걸 밝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짧은 출연인데 짧고 강렬하고 뇌리에 남는 어떤 영화를 찾던 도중에 제대로 찾으셨네요. 이 역을 제의를 받고 덥석 물었죠. 잘 몰라요 영화에 대해서. 근데 열심히 찍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팩트 있는. 찍고 나니까 우정이 생기고 네. 돈독해지고 그래서 임모 제작자의 다음 영화도 제가 출연하기로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돈독해졌습니다. 예. 짧은 출연으로 지금 이 5분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다음 영화를 출연하기로. 물었죠. 예. 네. 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준 씨. 예, 일단 대본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캐릭터들이 너무 다들 살아있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뭐 진웅이하고 화이유를 한 번 더 만나서 작업하면서 맥주도 좀 한잔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진웅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상황이어서 예. 많이 못 마셨는데 지금은 안 해. 어쨌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 있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배우분들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상에 좀 전에 봤던 그분들이 이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진짜 연기 뭐 둘째가라면 서럽게 독하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 배우분들이 독전에서 어떤 캐릭터의 옷을 입었는지 더욱더 캐릭터들 간의 이제 얽혀설킨 관계가 궁금해지는데요. 독보적이고 독창적이면서 아주 독한 독전의 캐릭터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도가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관계도를 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시아 최대 유령 마약 조직이거든요. 감독님, 이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인데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워낙에 마약 조직이라는 그 조직의 성질이 약간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계속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고리들이 많아서 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조직입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함께 쫓을 텐데 네. 이 조직을 중심으로 각 캐릭터들의 진짜 모습들이 계속 돋보이는데 이 캐릭터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말하자면 원호,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원호라는 캐릭터가, 형사가 계속 이 사건들과 인물들을 맞이하면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한 명 한 명과 엄청난 사건을 겪어 나가면서 그 마약 조직의 실체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워낙 그 뜨거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독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호라는 캐릭터도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은 굉장히 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독해지는 원호의 이 독한 에너지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의 독한 에너지의 그 온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과학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독이 가득하네요. 독전. 네, 예. 제가 원래 순하게 사는 사람인데 요거 약간 독한 기운을 좀 아, 올려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독이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왔는데, 그러면 점점 독해지는 원호 역의 조진웅 씨. 예. 예. 그냥 형사가 아닙니다. 미친 형사입니다. 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원호를 표현하는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제가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형사, 경찰 좀 했던 많이 사람인데 하셨죠? 마약과 만나는 그런 순간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에 열심히 뛰는 사람이면은 사실인데, 아까 감독님께서 도장 깨기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한번 깨고 나면 아이템 없고
그게 이제 독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내 안이 독해지는.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분을 언제 만나나요? 이분과의 액션은 언젠가요? 이분과의 독대는 언젠가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이제 그 뭔가의 어떤 그레이드가 업돼서 이런 독한 아이템 얻으셨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서서히 그런 이성과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집착과 그런 어떤 독한 부분들이 막 생기지 않았나. 캐릭터 묘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면서 할수록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냥 사람을 만나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자, 그 전에도 형사 역할을 많이 맡으셨지만 또 본 적 없는 형사 연기를 하셨고. 근데 맞닥뜨리는 대마왕들이 정말 본 적 없는 캐릭터들이라 그러니까요. 상당히 당황해요. 이분들이. 이 사람. 예. 네. 그리고 그 독해지는 과정을 연기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또 감량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봤지만 감독님이 시켜갖고. 어느 정도나. 글쎄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독님이 아이 40대 형사 그 정도면 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작업을 했던. 예. 아, 몇 킬로 이런 거는 재보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매일. 예. 원호가 되기 위해서. 예,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아, 대단합니다 진짜 조진웅 씨. 자, 그리고 조직의 실세 연호 우리 김성령 씨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보면 아주 짧은 장면 안에서 캐릭터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우선 저는 좀 초반에 사건을 이렇게 시작하는 기능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어가 처음 맞닥뜨리나? 맞지? 네, 그런 인물이라 아무래도 그 비주얼적인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옷 컬러도 보면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한, 네, 강렬한 의상이죠. 저게 여러 번 그 후보분들의 다른 옷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걸쳐서 결정된 옷이었거든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였고 가발도 썼다가 감독님이 또 옛날 이상한 시안 그거셔가지고 이거 해보자고 막 다양하게 네, 기술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네, 사실은 제가 많이 선배님을 괴롭혀 드렸는데 그 오연옥이라는 캐릭터가 독전이라는 이야기의 첫 시작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촉발시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배님 등장하실 때 마치 정말 말 그대로 스크린에 찢듯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좀 강렬한 캐릭터 디자인이 필요했거든요.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는 네, 생각이 근데 들고. 이 디자인을 얻기까지 사실 선배님한테 가발도 씌워봤다가 머리를 붙였다 떼었다를 한 대여섯 번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의상 디자인을 가장 많이 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지에 꽃무늬가 있거든요. 이 꽃무늬를 바지에 넣어봤다가 브라우스에 넣어봤다가 자켓에 넣어봤다가 그거를 시스루로 만들어봤다가 온갖 재질과 온갖 패턴으로 정말 많은 옷을 만들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엄청난 선배님. 테스트를.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수록 관객은 참 즐겁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그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캐릭터가 원래는 남자 캐릭터였는데 네네. 김성령 씨를 독전이라는 영화에 담기 위해서 여성 캐릭터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시나리오에 묘사되어 있던 이 캐릭터는 지금은 선배님이 연기하신 역할의 이름은 오연옥인데 원래 시나리오에 명시되어 있던 캐릭터는 오연학이라는 남성 캐릭터였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남성 캐릭터를 갖고 기존의 이런 류의 장르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캐릭터의 클리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잘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배우의 조합도 쉽게 떠올리지 않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령 선배님을 떠올렸는데 근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독전의 첫인상을 잡아주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정말 훌륭하게 잘 꿰어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꼭 성별을 바꿨다기보다 오연옥이라는 캐릭터를 바꿔서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김성령이라는 배우를 독전에 캐스팅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전면적으로 대공사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지금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 영광이죠. 워낙에 팬이었기 때문에. 네. 언제나 팬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훈훈한 분위기에서 우리 류진열 씨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조직의 연락책 락 연기를 하셨어요.
이제 네. 관계도에서 보면 인상적인 것이 이제 조진웅 씨가 연기한 원호가 손을 잡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연기를 선보였어야 됐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연기했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대사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 배우가 대사가 있어야 좀 연기하기가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자신 감정을 보여주기도 그렇고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이 대사가 없는 역할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동료 배우들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역을 위해서 수화도 굉장히 많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극 중에서 이제 그 설정에서 이제 농아남매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랑만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셋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같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죠. 매 작품마다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유준열 씨였습니다. 자, 박해준 씨, 충성스러운 조직에 임한 선창역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비주얼도 엄청 센 느낌이었는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이 여타 사실 범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캐릭터인데 분명히 박해준 씨만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악역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일말의 동정심이 생기긴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조금 이렇게 동정심이 생기기는 너무너무 인간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결함이 좀 심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고 또 이렇게 무섭게만 하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면서 이렇게 되게 지금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열심히 살아가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느낌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좀 독특해요. 저도 어떤 인물이라고 누가 다 서질 않는데 좀 독특한 캐릭터를 하려고 감독님이나 또 약간 즐겁게도 하고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그 조진웅 씨가 작은 목소리로 본인의 모습도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제보를. 전 없었어요. 제 모습이. 전 정의롭죠. 이 인물은 그렇지 않은데. 네. 전 완전히 반대였어요. 완전히 반대였다라고. 참고하시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박효준 씨 진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자, 차승원 씨, 정의로운 차승원 씨. 네. 조직에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숨겨져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범상치 않은 캐릭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등퇴장이 다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은 소위 얘기해서 이 영화의 그 아주 중요한 지점에 등장을 하거든요. 아주 강렬하게 등장을 했다가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건 퇴장을 이제 뭐 인물이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이 인물과 맞는 색감의 어떤 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저는 이제 영화가 완성된 거는 잘 못 봤지만 찍으면서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 나와 있었던 소위 얘기해서 그냥 가상의 어떤 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얼개가 생기고 좀 더 살이 입혀지고 그래서 되게 나름 풍성한 제가 이제 짧게 등장하지만 나름 그 인물이 좀 풍성하게 이 영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인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다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영상 안에서도 엄청난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이미 느꼈는데 네, 뭐 연기하면 워낙에 누구도 이견이 없고 저는 정의로우니까요. 특히 놀라운 게 못 보던 헤어스타일과 의상 스타일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소녀머리라고요.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영화 찍으면서
소녀 머리를 했는데 감독님의 의견입니까? 차승원 씨의 의견입니까? 자꾸 저한테 제 의견이 100% 됐다라고 저한테 자꾸 떠넘기시는데 그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 머리가.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찍는 동안 제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 헤어팀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할 게 머리가 하도 찰랑거려서 찍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씬을 찍는데 찰랑찰랑거려서 그것 때문에 NG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예. 자, 지금 그 헤어스타일의 그 무게감까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서 찍은 영화 독전입니다.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 아시아 최대 마약 이 시장의 검을 하림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하림은 어떤 캐릭터고 또 김주혁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진하림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아마도 가장 힘이 센, 그러니까 권력이 가장 많고 돈도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그 설정의 인물이고요. 만약에 독전 캐릭터들의 온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독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 뜨거운 인물의 이 뜨거운 느낌이 뭔가 끓는 점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끌어넘칠지를 정말 예측할 수 없어서 보는 내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상대 배우로 하여금 끊임없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혁 선배님이 악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강력한 캐릭터의 연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진하림 캐릭터는 그간에 해오셨던 악역들하고 또 사뭇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면서 선배님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배님은 질문을 좀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림은 말을 크게 할까? 작게 할까? 탁성일까? 아닐까? 뭐 피부는 어떤 색깔일까? 머리는 까밀까? 굉장히 예민하고 기벽이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자잘자잘한 아주 조그마한 설정들까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선배님 의견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매번 물어봤어요. 선배님 혹시 이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실 거냐. 매번 말씀하신 건 가봐야 알 것 같다. 해봐야 알 것 같다. 전체 리딩할 때도 전혀 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카메라가 딱 돌아가는 순간 약간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첫 커트를 촬영을 할 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엄청나서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저는 정말 구경만 했던 촬영 내내 정말 엄청난 저한테는 감독으로서 관객으로서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화 독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제작 현장의 비하인드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금 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그렇다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했던 그 현장 어땠을지 바로 현장 보고 토크 바로 한번 짧게 이어가 볼게요. 감독님, 네. 우리 배우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거든요. 덤덤하게 담담하게 연기하라고 계속 디렉팅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덤덤하게 담담하게라는 디렉션을 아마도 가장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건 진웅 배우였던 것 같은데. 조진웅 씨. 네. 예. 일단 진웅 씨가 제일 분량도 많았고 저하고 함께한 회차가 제일 길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과 많은 액션과 많은 설정들을 소화했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진웅 배우 워낙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연기를 잘하니까 솔직히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대단히 설정을 많이 바꾼다거나 막 엄청난 디렉션을 요구하는 연기를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들이 좋은데 한 번 더 가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욕심 생길 때. 근데 뭔가 지금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말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슬쩍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라는 어떤 부탁의 의미로서 덤덤담담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감독님 말씀하실 때 차성원 씨 함께 계속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전 정의롭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차성원 씨도 함께하고 있는 독전 제작 보고입니다. 조진웅 씨. 네, 감독님이 턱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턱 한마디가 어떤
그때그때 다른데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의미를 배우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약간 뭐 화나는 감정보다 약간 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을 한 꼬집 정도만 더 줄까? 한 꼬집이요? 한 고집. 아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 친구를 생각해 아주 연민으로 슬퍼 한 꼬집만 한 꼬집을 어떻게 무슨 설탕 시럽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한 디테일하시네. 두세 테이크 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더 얘기하세요.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그런. 근데 근데 놀랍도록 한 꼬집 해달라고 표현했어요? 해요. 정말 해요. 기가 놀랍도록. 막히네요 정말. 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네. 근데 정말. 이혜원 감독님은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제 너무 사람이 선하고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그 동네에 책 많이 읽는 형 있잖아요. 예. 그 형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야? 그랬더니 그건 이런 거 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 시원하게 저희들끼리 나중에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지금 호흡이 잘 맞아 보입니다 정말. 자 다음 우리 유준열 씨에게 좀 여쭐게요. 아무래도 조진웅 씨랑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추셨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컷소리 지금 두 분이 지금 또 스틸이 나오고 있는데 컷소리가 난 후에 두 분이 그렇게 눈빛 교환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교환이었나요, 준열 씨? 이제는 오케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감독님 디렉션이 독특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저한테 제일 덤덤하게라고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뭔가 이게 시나리오를 보고 인물을 준비하면서 뭔가 어떤 계산 같은 걸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났을 때의 만족감이 있는데 아니라고 막 무전기를 흔드세요. 그게 아니다. 아니고 덤덤하게 가자 하면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덤덤하게를 표현하면 그 모니터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딱 만족하시고.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초반에 덤덤하게 그러니까 잠깐 준열이 와봐 이러면 가서 대답하고 오면 선배님 뭘 하셔? 덤덤하게 하자 그러면 그럼 이제 연기를 하고 컷하면 이제 쳐다보는 거죠. 덤덤했니? 넌 덤덤이야, 난 한 꼬집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 내가 방금 느꼈던 굉장히 덤덤했어. 여기 네. 대사만 빼고. 네네네 자 지금 또 현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흥미진진한데요. 이 코너 너무 짧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마지막 스틸 보시면서 자 독전하면 사실 로케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4장의 스틸만 봐도 로케이션이 정말 강렬한데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여쭐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로케이션 박혜준 씨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네. 느닷없는데요. 진짜로 당황했는데. 아 진짜 당황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여기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한 느낌. 일단 우리 박혜준 씨는 네. 하고 저하고는 노르웨이를 못 갔습니다. 네, 노르웨이를 간 배우는 두 배우인가요? 아니 사실은 저기 저 소금밭도 네. 밤에 가가지고 저런 걸 본 적이 저도요. 없어요. 저도 밤에만 갔거든요. 노르웨이 야 뭐하러 여기서 찍냐 이걸. 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낮엔 저렇게 아름다운 소금밭이었어요. 제가 알기는 뭐예요? 네. 저때 정말 더웠어요. 여름- 진짜 더워갖고 그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 시간엔 일 안 해요. 그러고 지나가시면서 그때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 좀 굉장히 선선할 때 또 저는 밤에 또 다르군요. 네. 예, 저는 온도차가. 첫 촬영을 저기서 했거든요. 염전에서 엉망진창이었어요. 모기가 브라이언 오늘 좀 정의롭게. 예. 염전에서 두 분 다 이제 밤 촬영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차승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첫 촬영이 말씀하신 대로 염전이었는데 첫 촬영지에 딱 처음에 오셔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논에서 찍냐고 여기 염전인데 그래서 염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는 독전 제작부입니다. 썰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독
독한 자들입니다. 독한 혀들이 아니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염전이 기억에 남는 거고요. 김성령 씨는 어떻습니까? 낮에 염전, 밤에 염전. 본인이 그 연기했던 로케이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폭파겠죠. 네. 하신 가장 우리 영화에서 가장 그 한신 단위로 따지면 제일 예산 집중력이 많았던 굉장히 좀 어려웠던 폭발이었는데 그 폭발 현장 앞에서 폭발하는 그 순간에 날아가는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모두가 긴장을 하고 촬영한 긴장 많이 거잖아요. 주문 예. 들었어요. 꼭 언제 폭파될지 모르니까 그쵸. 폭파하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네, 가장 그래서, 기억에. 네, 긴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와이어를 또 자꾸 네. 당겨야 했었는데 김성령 씨가 예, 직접 선배님한테는 와이어를 되게 좀 쉽게 그러니까 약간 힘 안 주고 당기겠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세게 당겼죠. 오늘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영화 촬영은 잘 마쳤고요. 자, 유준열 씨 어떤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나세요? 전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춥고 또 저 다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더 얘기했죠. 네. 세트 같은 경우도 정말 촬영이 너무 길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라고요? 네. 아무래도 세트를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세트고 그래서 이제 수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출근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된다고. 아, 이미 등장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등퇴장을 분장실 들어오셔야 예, 돼요. 등퇴장을 슛 정확하게 가야 되고 슛 가야 된다. 아, 슛 가야 된다는 의미죠. 가야 된다는 게. 그렇지. 슛 가자고. 예. 아, 오늘 모든 게 밝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극한 상황, 정말 덥고 정말 춥고 해서 그 진짜 독한 상황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진웅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 저는 뭐 영화 촬영 뭐 덥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또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죠. 그립고. 염전 말도 안 됐어요 정말. 네. 사람들 다 익어서 어떻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었고 제가 차량이 설정된 차가 현대자동 그거 건데 프로모인데 H. 예. 구형이라서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저는 유럽을 너무 멀어갖고 힘든데 가려니까 어떻게 갔는데 북유럽 그쪽에 가서 느껴지는 게 좀 달랐고요. 참 인간이 만든 기계로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 정도로. 맞아요. 근데 그게 영화의 엔드 지점하고 참 많이 맞닿아 있어서 거의 공간이 주는 우리 세트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참 공간이 주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뭐 굉장히 해외 촬영은 힘들어요 항상 빡빡하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이 영화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노르웨이 촬영이 이 영화를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다 떠나보내면서 다음날 바로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네. 잘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와 함께 예. 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까 로케이션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전 지금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더 높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계십니까? 네, 저희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상필 기자입니다. 네, 그 감독님과 조준호 배우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반 농담식으로 제목이 독전인데 혹시 영화가 기대가 높아지는데 영화상 이렇게 해독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한방 같은 게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고 그래서 독하기만 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조진우 배우한테는 형사역인데 혹시 그 독해지는 형사에 대한 모델링이 있으신지 실제로 만났거나 뭐 어떤 따라하셨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해독제가 있나요?
해독제는 아마도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남겨지는 어떤 뿌듯한 느낌, 그런 뿌듯한 감상 이런 게 해독제가 아닐까요? 별로야?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네. 나면 아니 사실 그 영화가 시작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경 선배님 오연호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촉발시키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한달음으로 달려가는 영화예요. 긴박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 그래서 중간에 해독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계속 중독이 되실 테고, 다 끝나고 나면 배우들의 열연이 생각이 나면서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어떤 그 소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때 해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영화 독전입니다. 조진웅 씨, 예. 혹시 모델링을 한 형사 역할이 있을까요? 뭐 예전에 기존 작품을 할 때 뭐 같이 합숙을 한다거나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강력반 형사에 계시는 분도 계셔서 많이 이번 캐릭터는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형사가 내지는 수사를 하는 수사팀 자체가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원호라는 인간 캐릭터가 이 다른 사건들 다른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굉장히 그 본인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걸 누구 롤 모델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원호와 원호의 싸움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호에게 졌다고 해서 네. 캐릭터가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에너지와 이상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아까 노래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면서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그 본질의 질문 자체도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군가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말하자면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건가요? 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그런 지점이 있어요. 원호한테. 저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고요. 그걸 찾고죠. 한번 가봤던. 그래서 롤모델은 뭐 없었고 인터뷰라는 그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저하고 그 공간 속에서 그 원호와 대치를 하는 그 모습이 좀 담겨졌으면 어떨까 하는 노림수가 있었죠. 이미 전작들에서 너무나 강렬한 형사 역할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전작을 뛰어넘는 역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른쪽 역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라고 네.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감독님 전작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요. 그 이전 작품과 독전을 비교해 봤을 때 예고편만 보면 이게 이혜영 감독님의 작품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남성적이고 세고 독한 이 시나리오에 끌리셨던 이유와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감독님 특유의 아마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따뜻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놀랍도록 따뜻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따뜻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사실 뭐 대단한 계산이나 뭐 뭔가를 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아이템과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하고 싶고 그리고 강렬하게 마음으로 너무나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였고 만들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촬영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제가 시나리오 작가 때 썼던 작품들이나 그리고 제가 연출을 했던 전작들과 너무나 궤가 다른 작품이어서 그래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뇌 근육들을 좀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새 영화를 만드는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작업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제가 첫 작품, 첫 연출작 천하장사 마돈나를 처음으로 시사했던 극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앉아서 그때처럼 마이크 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신인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다시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차승원 씨가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네, 응원으로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제가 자꾸 하는 걸 엄지척을 까먹었어요. 예. 네, 어쨌건 개인적으로 전작까지의 제 연출작이 제 감독 인생에서 길게 보면 1기까지 마무리를 했던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독전은 이제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2기로서 새로운 막을 열어주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인 감독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아,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이혜영 감독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령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메인 포스터 등장하신 배우분 중 유일한 여성 캐릭터신데 이제 오연욱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신 이유랑 그 캐릭터만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우리 영화에는 그 하림의 여자 진서연 배우님도 나오시고 또 형사 중에 강승현 배우도 나오고 그 농아남매 중에 이주영 배우도 나오고 비주얼 버스터 영화 그 지금 맞습니다. 네. 네네 이 지금 함께하지 못한 그 밖에 너무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특히 영화에서는 기존의 그 전작에 비해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마침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역할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네. 이 캐릭터의 특징, 특징. 매력. 방금 이제 매력에 끌리셨다는데 가장 큰 오연옥의 매력은 뭘까요? 매력은 본인이 말하기가 좀 그럴 수도 그 제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독님. 뭔가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오연옥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비주얼 버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작품에서 비주얼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만으로도 네, 그리고 오연옥이라는 캐릭터는 여성으로서 남성들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독한 자들 위에 더 독한 느낌으로 군림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서 네. 더 독한 캐릭터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초반에 이야기를 확 열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선배님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화 전체의 시작을 연다는 거에 대한 매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의 그 역할 자체가 스토리를 그 첫 시작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감독님께서 첫 만남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네. 왼쪽에. 서울복지스타 한혜선입니다. 네. 이 영화의 소재가 아무래도 좀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마약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기존 영화들과 좀 어떻게 다르게 다루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마약 소재 이야기들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독님. 네. 일단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를 배경으로 마약 시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려면 뿌리를 찾아야 했었는데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실제로 한국의 마약 밀수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아시아권을 통틀어서 함께 이렇게 허브 개념으로 한국의 그런 마약 밀매 시장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지금 독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 꽤 거대한 마약 조직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홍콩과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걸 참고했고 그리고 독전의 이야기 안에 뿌리의 그것들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시나리오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만드는 과정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 근데 제가 실제로 마약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만드는 것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 제시했던 많은 드라마나 헐리우드 영화들이나 많은 작품들이나 많은 그 레퍼런스들을 좀 참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
이거 따라서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죠? 제가 한 건 아닌데 누가 그런 거 맞죠? 네,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원료에서 재료를 뽑아내서 결과물,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꽤 그럴싸하게 그려졌다고. 네.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만큼 예. 우리 정의로운 차승원 씨가 오늘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정말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리고 포토타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관전 포인트와 함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독점 관전 포인트. 예, 관전 포인트 비주얼 버스터라는 이름 하에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영화 속에 사실 굉장히 미장센이나 이렇게 세트부터 로케이션까지 화면의 미장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미장센은 이 독한 캐릭터들을 감당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위대한 배우들입니다. 이 배우들의 열연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준 씨. 예, 뭐 감독님이야 뭐 배우들끼리 호흡이 아주 좋고 잘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승원 씨. 보시는 분들이 잔치 온 것 같은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풍성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우분들의 열연이 차려져 있는 그런 잔치 같은 영화로 다가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예고편만으로도 제가 주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반응을 봤어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류준열 씨.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2시간 동안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희 씨. 예, 오랜만에도 대한민국 영화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뭐 한번 끝장전 가도 붙어도 이길 만한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기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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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시작을 할 텐데요.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